오늘은 참 재미있는 도시국가, 아주 특별한 도시국가 싱가포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파산 선고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싱가포르 하면 보통 사람들은 2020년도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 곳, 그리고 우리의 쌍용건설이 건설한 유명한 건물, 싱가포르의 랜드마크 마리나 샌즈베이가 있는 나라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이 싱가포르이 제주도 면적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라는 거, 이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가 참 많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그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자본 집약적인 금융업과 관광업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7만 달러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한 이 작은 크기 때문에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 이 체제 유지가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심지어 정권도 세습을 하는데요. 국부 리콴유, 그 아들 리센룽, 이렇게만도 50년을 넘게 집권했어요. 현재는 리센룽의 아들 리홍이까지 무려 3대째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힘줘서 말하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러시아 푸틴이 지금 19년째 집권 중이고요. 중국 시진핑이 10년 좀 넘게 집권 중인 걸 감안했을 때 얘들은 리콴유 부자에 비할 때 아직 어린애 수준에도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아주 특이하게도요, 바로 우리나라에 이 리콴유 가문을 앞지르는 독재 기록을, 그것도 이미 오래전부터 2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영조가 51년을 해먹은 거하고요, 이때 사도세자가 미쳤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으로 한 80년 가까이 해먹은 게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데요. 이렇게 2가지 기록이 이미 싱가포르를 앞서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근데요, 이 어려운 것을 또 싱가포르이 해내려고 하고 있어요. 리센룽의 아들 리홍이를 3대째 총리로 만들려고 작업하고 있거든요. 싱가포르에 갈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싱가포르이 이 기록에서 영조는 물론 북한을 앞설지도 모른다고요. 왜냐하면 북한은 어느 날 경제력이 바닥나 꼬꾸라질 날이 올 수도 있지만 싱가포르는 탄탄한 경제력까지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망할 리도 없고 승승장구해서 앞지르리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싱가포르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데는 몇 가지의 중요한 국가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인구 절벽으로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하게 될 대한민국이 배워야 할 점들이 분명히 있기에 오늘 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싱가포르의 국부 리콴유가 추구한 강력한 전체주의적 정책의 첫 번째는 공무원들에게 막강한 권한과 고임금을 보장하면서, 참고로 싱가포르 장관 1년 연봉은 보통 7억 원 수준으로 부정부패를 안저지를 만한데요. 부정부패 없는 가장 효율적인 정부를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높은 임금을 주면서요, 만약 공무원이 부정부패를 저지를 경우 아주 강력한 태형을 시행한 것입니다. 태형, 그러니까 아주 끔찍한 매질로 한 대, 2대 맞았을 때는 이미 살이 갈라지기 시작하고요, 5대만 맞아도 엉덩이에서 피와 살이 터져나오는 그 태형을 집행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대범죄인 경우에는 그 장면들을 또 텔레비전 방송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싱가포르 국민 누구나 안방에서 볼 수 있게요. 그런데요, 그런 5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30대 형량을 선고받았다면 그렇게 5대 때리고 다시 감방으로 보낸 다음 치료를 받게 하고요. 그게 나서면은 다시 불러내서 또 그렇게 피와 살이 터지는 태형을 실행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30대를 다 맞을 때까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걸 TV로 보면서 자라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특히 공무원들이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무슨 부정부패를 저지르겠어요. 몸서리 쳐지는 그 끔찍스러움에. 참고로 이 태형은 크게 3가지 범죄에 집중되는데요. 첫 번째, 성범죄. 두 번째,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친 자들. 세 번째가 방금 전에 얘기한 공무원 부정부패입니다. 우리나라는 각종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그저 그렇고요. 불량식품을 만들거나 음식으로 사기친 것에 대한 처벌도 참 약한 편인데요. 싱가포르는 공무원 부정부패와 함께 3대 중대범죄로 처벌합니다. 그럼으로써 싱가포르는 기본적인 도시국가의 질서를 아주 강제적으로 완벽하게 확립한 것입니다. 바로 이 전체주의적 법 집행이 민주주의보다 훨씬 효율이 높은 국가 권위주의의 장기 집권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강력한 독재 정치로만 싱가포르이 유지 존속될 수 있었을까요? 무지막지하게 강력범들을 때려잡고 하는 강함만으로 국가가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으려는 것은 여러분들도 초등학생들도 눈치채실 겁니다. 싱가포르는 그러한 강력한 국가 중심주의 정책 하에 안정된 경제 생활을 모든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안정된 경제 생활? 그게 뭘까요? 바로 아주 단순하게 먹고 사는 거예요. 너무나 명백하게. 먹고 사는 거 무엇을? 사람이 사는데 의식주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을까요? 옛날에는 옷을 만들기 힘들어서 의가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세상에서는 그 반대로 읽으면 정확할 것 같아요. 주식의. 그러니까 거처할 집이 있다는 거, 그리고 먹을 음식이 있다는 거, 이게 사람살이의 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별것도 아닌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 별것도 아닌,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하지 못해서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절벽으로 파산을 앞두고 있다고요. 모든 성장 동력이 2018년도부터 멈춰 들어가기 시작했다고요. 싱가포르는 주택가격을 국가가 통제하고 조정해서 누구나가 한 7년, 8년 정도 직장생활 잘하고 살아가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구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사용자가 아주 적은 부담으로 살아가게끔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인간적인 노력을 하기만 하면 2다리 뻗고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누구나 한 몇 년 노력하면, 아니 그래 한 10년 노력한다고 쳐요. 그러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던가요? 2다리 뻗고 편히 쉴 수 있었던가요?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누가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을까요? 28조 원의 저출산 대비 예산을 쏟아붓고도 합계 출산율이 0.78인 대한민국, 단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 대한민국, 평생을 노력해도 내 집장만 하나 못하는 나라에서 당연한 결과 아니었을까요?
건설사, 은행들, 방송사, 언론 재벌들, 대기업, 각 정당의 이해득실에 따라 서로 짜고 치고 집값을 장사수단으로, 투기수단으로 휘 저어서 마구 거품을 만드는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서울 집값이 미국 맨하탄보다도 2배나 비싸고 일본 동경보다도 2.5배나 비싼 대단히 부유한 나라 대한민국. 임대료가 너무 비싸 스타벅스마저도 손들고 한국을 떠나볼까 고민하는 나라. 그렇게 거품으로 주택가격을 올려놓고는 결국 사회주께 함께 파멸의 바다로 향해 나아가는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아무리 독재정치 전체주의 국가라 해도 이런 부분은 싱가포르에게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사기를 치는 수단으로 발전할 바에야 저런 전체주의 사회주의를 가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싱가포르이 안정된 경제생활을 국민 모두에게 부여한 것은 이것 말고도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하고도 아주 밀접한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마는 오늘 벌써 10분을 훌쩍 넘는 시간을 얘기해서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공정여행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사회공헌이 아닐래야 아닐 수 없지 않나 생각할 수가 있을 수가 있기에 여러분께 거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도 보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